안녕하세요. 리플링구스 김도준입니다. 자, 오늘은 세력들은 마법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러 갑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투자 시장은 제로섬 게임 시장이죠. 누군가 수익을 보면 반드시 그것에 비례해서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의 스마트머니 세력들이 손실을 볼까요? 네,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술쇼 보신 적 있으시죠? 마술사가 오른손으로는 화려한 불꽃을 뻥 하고 터뜨릴 때 관객들은 모두 그 불꽃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진짜 마술은, 즉 트릭은 아무도 보지 않는 왼손에서 이미 끝이 나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딱 이 마술쇼와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시장 세력의 트릭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간파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수익의 대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반기 이슈 중에서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 바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청문회 기억나실 겁니다.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누구죠? 와, 그렇죠. 엘자베스 워런 이분입니다. 워런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설전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리플의 세력 지지 가격대가 어딘지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자, 시장. 그렇죠. 세력들은 먼저 질문을 한번 제가 드리죠. 세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노이즈를 보기를 원한 겁니다. 대중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청문회가, 그렇죠. 예, 리플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이를 열렸다. 공격적인 규제 발언들이 나왔다. 그리고 언론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스타필 되는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플은 끝이 났구나 하는 뉘앙스까지 풍기게끔 만드는 노이즈를 누가 만들어요? 예, 세력이 만들고, 이 스마트머니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죠. 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주목해야 할까요? 네, 바로 스마트머니, 세력들이 주목하는 것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침대, 시몬스 침대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머니가 세력, 스마트머니가 리플 XRP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죠. ETF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죠? 기관들이 어떻게 조용히 지금 리플을 매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XRP 리플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인포라들을 부축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머니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엉뚱한 거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머니와 같은 그렇죠. 어, 시각을 가지고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감정과 선동을 걷어내고요. 드라이하게 팩트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청문회 오랜 의원은 늘 하던 레파토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코인은 테러 자금이다. 북한이 해킹한다. 마약 거래에 쓰인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마치 코인을 들고 있으면 무슨 범죄자가 될 것 같은 공포심. 이게 바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죠. 하지만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에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말싸움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죠. 바로 블록체인 분석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체이널리시스의 자료를 가지고 나왔죠. 자, 팩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였습니다. 1%. 그렇죠. 1%밖에 안 된다. 뭐가 1%죠? 전체의 불법적인 활동에 쓰이는 그렇죠. 암호화폐는 1%밖에 안 된다. 오히려 매일 쓰는 빳빳한 달러가 불법 자금 세탁에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건 이미 월가의 공공연한 비밀이죠. 네, 결국 이 논리 싸움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 명분 없는 규제는 여러분들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신호가 하나 동시다발로 터집니다. 바로 BNY 멜론의 이야기죠. 자, BNY 멜론.
이곳은 어떤 곳이죠? BNI 원룸. 240년 역사 미국 최고의 은행입니다. 예, 그렇죠. 이곳은 동네 저축은행이 아니죠.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전 세계 기관들의 자산을 보관해주는 수탁은행의 끝판왕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수탁왕의 끝판왕, 깐깐하기로 소문난 보수적인 형님들이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지갑을 맡아주기로 했다 이거죠. 대단하네, 그죠? 예. 여러분, 은행은요, 겁쟁입니다. 이걸 포장해서 뭐 보수적인 투자 시각이라고 하는데,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게 은행이죠. 그런데 수탁을 맡았다 이거죠. 이건 이미 내부적으로 법리적 검토, 리스크 분석을 끝냈다는 겁니다. 끝냈어. 즉, 제도권이 리퍼를 위험한 코인이 아니라 안전한 금융자산으로,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했다는 도장을 꽝 하고 찍어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네. 자,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뉴스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그렇죠. 리플 연구소만의 스마트머니 렌즈, 세력 렌즈를 끼고서 그렇죠. 이 사건의 이면, 즉 세력의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오렘 의원의 살벌한 청문회와 동시에 BNI 멜론 파트너십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게 동시에 터졌죠. 자, 이게 우연일까요? 천만에. 네. 스마트폰이 절대 우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성동격서 전술이죠. 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 오랜 의원이 규제다 테러다 하며 동쪽에서 깽가를 쳐서 개미들을 공포, 퍼더에 떨게 만들 때 BNI 멜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은 서쪽에서 조용히 리플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겁니다. 대중의 시선이 규제 리스크에 쏠려 있을 때 기관들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세력들이 활동하는 그렇죠. 개미들을 어떻게 털어내고 움직이는지 3단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공포 조성이죠. further. 예. 그렇죠. further를 개미들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인프라 구축해놨던 것들을 조용히 제도권 파트너십으로 체결을 하죠. 그러면서 물량 매집을 해서 하락장에서 거래량 급증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공포 구간에 발견되는 매집봉과 스마트머니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야, 그게 바로 세력 차트 공부하는 것이겠죠. 자, 구시대와 신시대의 결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BNI 멜론의 등장을 쉽게 비유해드리면은 그동안 월가의 기득권, 즉 구시대, 올드 가드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BNI가 리플이라는 신시대, 뉴 가드 기술을 배척하는 척 해왔죠. 하지만 이번 파트너십은 선언입니다. 이제 리플을 우리의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겠다. 세력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은 절대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력들은 자신이 컨트롤,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BNI 멜론이 수탁을 맡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 판을 키우고도 좋다는 월가의 시그널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기술적인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EVM 사이드 체인 도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더리움 호환이죠. 그죠? 이더리움 호환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 활성화 도입해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리플이 그냥 송금할 때만 쓰이고 획 던져졌다면 이제는 은행에서 예금하듯이 리플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금융자산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순송금에서 이자를 낳는 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세력의 입장에서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올리려면 시장에 풀린 그렇죠. 물량이 없어져야겠죠. 이걸 유통량 잠그기, 다른 말로 락업이라고 합니다. 락업. 그렇죠. 사람들이 이자를 받으려고 리플을 스테이킹 예치하게 되면은 시장 매도 물량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죠. 유통량이 감소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든다. 그게 바로 공급 충격이고 폭등의 전조 증상입니다.
세력은 지금 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은 좋고요. 지속적으로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 차트를 한번 보죠. 세력의 언어는 뉴스가 아니라 차트와 거래량입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 악재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출렁거리지만 신기하게도 특정 가격대 아래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길게 달고 말아 올릴 때마다 거래량이 터지죠. 이게 바로 매집봉이라고 그러죠. 개미들이 아이고 망했다 하고 던지는 피 묻은 물량을 누군가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다 받아 먹었다는 증거죠. 자,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마법의 가격대를 딱 찍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가 나나요? 이 선이 보이셔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죠? 1.9달러였어요. 1.9달러. 네, 바로 1.9달러. 작년 11월부터 급등한 후 조정을 줄 때마다 그렇죠. 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지켜줍니다. 그렇죠. B&I 멜론 이슈와 최근 전 세계 자산운용사 2위인 뱅가드의 암호화폐 ETF 문을 열어준 것은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것이죠. 고속도로를 뚫자마자 차가 꽉 차나요? 그냥 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가 개통됐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차는 자연스럽게 몰리게 돼 있죠. 그렇죠. 세력은 지금 막 개통식 테이프를 끊고 그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하면서 그렇죠. 게임이 틀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세력들은 일봉 위주로 볼까요? 아니면 주봉, 월봉 위주로 볼까요? 이거 왜 중요하죠? 네, 이건 리플 연구소에서 교육을 들어보시면 아실 건데 기가 막히죠.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예? 그냥 우리가 사고 팔면 되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주봉입니다. 주봉. 그렇죠? 시장을 주도하는 게 누가 주도하죠? 세력 스마트머니죠. 그들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스케줄을 맞춰야 할까요? 이걸 배우는 게 리플 연구소 세력 차트이죠. 투트랙 바운스 전략도 바로 이런 겁니다. 함께 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내용이죠. 여러분의 스케줄이 아니라 세력들의 스케줄에 여러분을 맞춰야 합니다. 세력들은 주봉, 월봉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일봉만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일봉만 쳐다보는 개미를 뭘로 흔들겠어요? 당연히 일봉을 가지고 흔들리죠. 언제까지 흔들리실 겁니까? 자, 세력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스마트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멍하니 있다가 당하지 말고.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자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시나리오 A는 상승 관점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B는 행보 또는 조정 관점이죠. 두 가지 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요? 세력에게 물어봐. 그렇죠. 자, 유동성 폭발, 상승 관점에서 한번 보죠. 우리가 B&I 멜론을 통해서 기관 자금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로 들어오고, 뱅가드도 이제는, 그렇죠. ETF를 받아들이고, 리플 XRP ETF들이, 그렇죠. 막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XRP 레저 생태계로 흘러 들어오는 그림이겠네요. 이때 XRP는 단순 송금 코인이 아니라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재평가 받게 될 겁니다. 이때 매수 타점은요, 뉴스 터져서 불기둥 솟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리플 연구소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ren 의원 같은 사람이 헛소리에서 차트가 눌릴 때, 즉 대중이 공포를 느끼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상당히 많이 낮춰놨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달러 부근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들. 이런 선들을 꺼놓고 의미 있는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죠.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승을 26년으로 보고 있죠. 그죠? 시나리오 두 번째 뭡니까? 지루한 행보.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일본 개미들 털어낸 작업들 해왔단 말이죠.
세력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거나 또는 급락을 시켜서 포드에 의해서 또는 그렇죠. 이런 급락 공포에 의해서 손절을 유도해 왔습니다. 아, 리플은 역시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왔던 거죠. 이런 것들은 또 한 번 더 그렇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은 어쨌든 딱 하나, 엉덩이 싸움이죠. BNI 멜론이라든지 확실한 뒷배가 이제는 우리들 생겼잖아요. ETF 말이죠. XRP ETF.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이 상장 폐지되거나 사라질 리스크는 이제 제로죠. 그렇죠? 예. 망하지 않을 회사에 투자했다면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투자는 스타트업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뉴스의 헤드라인 공포에 팔지 말고 뉴스의 행간을 그렇죠? 보고 사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시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서히 이제 마무리로 다가오네요. 그죠? 자, 결론 부분에 다다라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워런의 공격은 쇼다. 워런의 공격은 마법 쇼다. 세력의 공격은 마법 쇼다. 항상 세력은 그렇죠. 1% 미만의 불법 데이터를 핑계로 한 정치 퍼포먼스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력들은 계속 이러한 행태를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월가는 이미 진입했죠. BNY 멜론의 수탁부터 뱅가드까지 그렇죠.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수도꼭지를 턴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력은 여러분의 물량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떠나야 그들이 싼 값에 주워 담을 수 있죠. 여러분 세력은 여러분이 일희일비 일봉 보시고 일희일비 할 때 그렇죠. 세력은 주희주비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오늘 리플 연구소와 함께 팩트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성투하시기를 한 번 더 바랍니다. 자, 시장은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스마트머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리고 리플 연구소 저희들도 스마트머니를 분석해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팩트 기반의 날카로운 통찰,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음, 노이즈 속에서 신호를 시그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하셔야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남았네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한번 공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투트룩 반수 전략 도대체 리플 연구소 어떻게 하는 거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투트랙 바운스 전략을 간단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메피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죠. 그죠? 자, 시장은 상승장이 30%, 하락장이 70%가 매년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렇죠 모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고수들은 상승장 빼놓고 하락장에는 손 놓고 있을 거 아니죠. 그래서 세력들과 함께 세력들이 롱과 더불어서 숏 시장에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그렇죠.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선물이 현물의 머리끄댕이를 끄집고 다니는 것이 지금의 레버리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이 필수죠. 성공한 트레이더 고수들은 단일 전략에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니 시장 상황은 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현물만 해도 되겠나요? 현물과 선물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이죠.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두 가지 주머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물은 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인데 그 주머니 안에 5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되죠. 적어도 5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주머니가 있는데 선물의 주머니입니다. 시장이 약세장이다. 그러면 그렇죠. 세력들도 숏 치는데 공매도 치는데 우리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의 해칭 전략으로서 가져가는 게 선물이고 그리고 선물의 위력은 여러분 복리 있죠. 매일매일
매일 수익을 챙겨서 그렇죠.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 것을 우리가 들어가기로 한 전략적으로 들어가게 한 5개 그렇죠. 예, 손에 안 보입니다. 5개 안에 그렇죠.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략이 필수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바운스 전략은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절대 저는 숨기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전설적인 트레이더 BNF, 코티카우도 아까시죠. BNF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고 이거 하나만으로 1600만 알바로 버는 돈으로 1조 원을 불린 검증된 매매법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물 전략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레리 윌리엄스가 개발했던 그리고 딸 미셸 윌리엄스에게 전수를 해서 아시겠지만 레리 윌리엄스는 세계 최고 선물 대회에서 수익률 1등을 했죠. 그리고 그 딸에게 똑같이 전수를 해서 미성년자 때 18세 때였나요? 딸도 똑같은 대회 보냈는데 1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략이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체계적인 전략이고 명확한 진입 규칙, 감정적인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저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선물과 현물을 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 파이팅!